안녕하세요. 예능TV 서정입니다. 오늘은 Q&A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주변 지인들이나 고객님들께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오늘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PD님이 같이 질문을 던져주실 텐데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도 놀라지 마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예전부터 볼보에서 엑스퍼트 활동을 할 때 차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조금 더 쉽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회사나 저희의 딜러사 그리고 코리아에서 제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고민만 하고 있다가 계속 미뤄졌었는데 아우디 입사하고 나서는 이제 지점장님도 조금 권하시기도 하고 규정이 완화가 된 상태라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절대 이용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고객님들께 조금 더 정보를 전달해드리거나 재밌는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왜 이름을 외동TV로 정했는지.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외동TV라고 했을 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외동이라서 했냐? 근데 저는 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제차 알려주는 동생이라고 명칭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누나, 언니 이런 걸 하기에는 제 나이대가 조금 어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했을 때 어울리지도 않는 느낌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으로 해볼까 하다가 막 수동TV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외동이 뭔가 이질감도 조금 덜 느껴지고 들었을 때 설명을 해주면은 다들 아 해가지고 이제 외동TV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딜러를 하게 됐는지. 원래 차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아빠가 차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를 조금 더 가까이 접하고 싶었고 원래 사실은 차랑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코로나도 심해지고 이직을 생각하던 도중에 수입차를 조금 더 빨리 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다가 엑스퍼트라는 직업을 먼저 택했었고요. 엑스퍼트를 하다 보면은 딜러를 굉장히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딜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러브콜이 오자마자 딜러로 바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퍼트라고 명칭하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엑스퍼트라는 거는 브랜드마다 하는 직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전시장에 내방을 했을 때 고객에게 이제 차량 설명을 해주는 업무가 제가 볼보에 있을 때 엑스퍼트 업무였고요. 볼보는 또 위자드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 벤츠나 BM 그리고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출고까지 설명을 도와주는 엑스퍼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승을 도와주는 엑스퍼트가 있어요. 아니면은 딜러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업무도 있고요. 이거는 각 전시장이나 브랜드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량을 계약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차량 전문가라고 명칭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러브콜을 받았다고 했는데 원래는 딜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래 딜러가 되려면 그냥 공채 같은 게 떴을 때 지원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도 낮고 여자이다 보니까 서류 지원했을 때 바로 광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딜러를 바로 시작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엑스퍼트란 직무를 먼저 시작한 거였어요. 사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간 거기는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면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리셉션을 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엑스퍼트를 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딜러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다만 연령대가 낮다 보면은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처럼 이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입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뿌듯했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수입차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뿌듯했던 거는 뭐 아가씨한테 설명을 들어서 차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막 이제 관심 갖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장 뿌듯하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업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고객님들께 설명을 열심히 하고 고객님들이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고를 하시고 난 뒤에 고객님이 이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더 뿌듯하죠. 결국 돈이다. 돈이다가 아니라 고객님의 그 행복함이다. 반대로 불편했던 점이 있는지. 불편했던 점 아무래도 여자기도 하고 뭐 목소리나 외모로 봐도 어린 게 느껴지시나 봐요, 어른들은. 근데 가끔 그냥 뭐 엑스퍼트 일할 때나 지금 현재 일할 때나 그냥 아가씨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저도 차에 너무 관심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자여도 이제 차를 좋아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밀려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가 가장 불편하기보다는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질문 들어갈 건데, 견적 비교 기준이나 어떻게 견적을 비교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적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전시장을 방문해서 받으시는 견적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풀옵션이냐 아니냐를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차종이 조금 고민된다, 이제 가격대가 비슷한 걸 원한다 하시면은 최종 견적서를 받고서 할인 들어간 금액 그런 걸 받고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전시장마다 비교하시는 고객님들도 가끔은 계세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어떤 걸 해주는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되고 개인적으로 어디 선까지 가능한지 솔직한 답변 궁금한데요. 기본적이라는 거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할부나 운용 리스 같은 이제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는 구매 방법도 있는데 현금으로 일단 구매하게 되시면 할인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리스나 할부로 구매하신다고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딜러 역량이나 고객님이 이제 진행 방식이나 개월수 같은 걸로 서비스가 제공이 무상으로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딜러 사비로 해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딜러 사비로 대부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코리아나 딜러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게 조금씩 할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제공해드리는 거는 100%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딜러 서비스로 개인적으로 나간 게 많았어요. 썬팅이나 블랙박스, 하이패스를 저희가 3종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가고 있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이 남게 되면은 뭐 유리막 같은 것도 해드리고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은 골프백도 챙겨드리기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딜러들이 요즘 수입차 시장이 견적도 많이 비교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서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딜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해드릴게요. 조금 곤란한 질문인데 독일 3사, 아우디, 벤츠, BMW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지. 차는 벤츠죠. 세 개 브랜드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딱 요즘 말하는 것처럼 차는 벤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시승을 해보시고 고객님들 성향에 맞는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외관이 이쁘다 이런 것보다 저는 차는 아무래도 타야 되는 거니까 외관보다는 주행 성능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다들 벤츠 타니까 다들 BM 타니까 요즘은 BM이 대세지 이런 말보다는 정말 타보고서 고객님한테 맞는지를 우선 체크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브랜드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우디 참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아우디 사랑해요. 아우디에서 최애 차량이 있다면 딱 한 개만 꼽아주세요. 제 최애 차량은 원래 세단파고 쿠페형을 너무 좋아해서 A7이 제 최애 차였는데요. 지금 현재도 최애 차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우디에서 진짜 근무를 하고 직접 보다 보니까 A7 가격대가 아우디 측에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내 최애 차는 A5긴 하고요.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은 무조건 A7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큐팔도 너무 이쁘고 성능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현재는 A5입니다. 앞으로 어떤 컨텐츠도 준비 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는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에도 제가 출연을 같이 할 예정이고요. 제 컨텐츠로는 업로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협업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브랜드와 같이 조인을 하고 있어서 아우디뿐만 아니라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교되는 독일 3사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마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외제차 알려주는 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국산차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국산차까지도 저는 공부를 더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리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차 알려주는 동생이라고 차에 딱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컨텐츠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정 주임에게 아우디란? 아우디는 때려치 요즘 내 일상?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출근 시간도 이제 좀 땡겨지고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고객님들하고 통화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고 고객님과 대면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일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회사가 거의 전부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우디는 일상이다. 행복하기도 하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그리고 더 자주 만나뵐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외동TV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동TV뿐만 아니라 서정주임 자체가 성장하는 모습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외동TV 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